근데 이거 수능 고3 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 그럼 먹고 살 거 없는데 다 알려주면 일단 갈게요. 그런 문제 나와 있으면 좀 강조를 따로 해줄게. 자, 47번 보면은 fx 나와 있고 3차함수 나와 있고 069가 근이에요. 9분의 1이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그지 같은 최고차항의 수가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수 0에서 6 사이에 대해서 gx가 t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쌤 수업 준비하다가 이제 나도 처음에 흠칫했던 건데 여기 잠깐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게 이거 상수예요, 함수예요? 이거 상수예요. 왜냐면 지금 x에 대한 식이잖아요. 이거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제 볼 때 이거 t, ft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1차 함수식인 거예요. 시험 문제 볼 때 또 ft 함수로 보고 그래프 잘못 그리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거랑 g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지금 이 gx를 우리가 그려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럼 보자. 자, 그럼 fx가 완벽하게 나와 있고 gx가 결국 fx를 그대로 쓰죠. 네, 그래서 fx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럼 0, 6, 9 이 정도 해주고 3차 함수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t를 기준이니까 t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나름 다행인 게 t 범위를 알려줬어요. 0하고 6 사이에 있대요. 그럼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대충 한 이쯤에 있다라고 칩시다. 대충. 그럼 이제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제 t의 왼편 범위를 체크하게 되면은 t보다 작을 땐 fx 그대로 그려달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t 이상일 텐데 한번 t 대입해 볼래 아래쪽에? ft죠? 위쪽에 대입해도 어때요? ft죠? 연속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그대로 지나는 거예요. 이 점은. 근데 다시 저 아래쪽은 당황하지 말고 몇 차 함수 그래프다? 1차 함수 그래프고 t, ft를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인 직선인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자리인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gx가 되는 거고 이 g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란 소리인 거야. 그럼 일단 넓이 찾을 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0부터 t까지는 어쩔 수 없어. 공식 못 써? 넓이 계산해야 돼. 정적분 계산. 그리고 t부터 이제 여기 여기 근이겠죠? 근까지는 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그리지 마시고 복습할 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앞에 쳐다보시면 지금 이게 t 값에 따라서 어떻게 넓이가 달라지는지를 좀 알아보자. t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왼편 이 그림 쓸 거고 오른편에선 2점 지나면서 다행인 건 또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1로 고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그땐 색칠된 게 이거야. 그럼 위쪽하고 아래쪽 비교하면 위쪽의 넓이가 훨씬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t는 왼쪽으로 갈수록 좋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아요? 이게 t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를 왼쪽으로 보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시뮬레이션 돌려봐. 왼쪽에 치우친 게 좋아? 오른쪽에 치우친 게 좋아? 일단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기울기가 똑같았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위로 가지 않고 그냥 똑같이 꺾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왼쪽으로 치우친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게 좋아요? 최대가 되고 싶대요. 오른쪽이 당연히 더 좋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그럼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면 좋은지도 이제 알아봐야겠지. 그럼 이때 핵심은 뭐냐면 이 1차 함수 있죠. 얘가 접선 역할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칠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게. 자, 그러면은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살짝만 왼쪽 가볼게. 살짝만.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살짝 왼쪽이니까 한 이쯤에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 갖고 오고 빨간색 선하고 평행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빨간색이 더 커요? 파란색이 더 커요? 접할 때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이쯤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쯤 원장님이셨구나. 이쯤으로 해보면 요만큼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럼 빨간색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거 무슨 색이라 해야 돼요? 이거 변태색이 더 클까요? 빨간색이 더 크죠. 즉 접할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주면 좋겠죠? 넓이의 최대값일 때는 접할 때. 이렇게 메모해주면 복습할 때 저거 왜 적혀 있었지? 하면서 복습하다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선일 때다? 접선일 때 최대다. 그러면은 너네가 그린 거에 접선 형태가 아니면 접하게끔 한번 그림을 좀 수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영역 색칠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GX 빨간색으로 구분해 주시고 얘는 요 포인트 잡으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단 왜냐면 T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접선이라고 했죠?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fx는 알고 있으니까 자, 미분해서 t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개짜리 미분할 때는 각부터 재세요. 여기 1차식인데 셋 다 전부 다 개수 몇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잖아.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2개 쓰고 가운데 미분하고 나머지 2개 쓰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쌤은 이렇게 해요. 어차피 다 미분하면 1인 거 확인됐죠? 그럼 9분의 1로 한 번에 묶어요. 이렇게. 어차피 미분할 때 상수는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상태로 t 넣어요. 두 번째 이 상태로 t 넣어요. 세 번째 이 상태로 t 넣어요. 그리고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게 3개짜리 미분 빨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는 t-6, t-9 그 다음에 t-9 그 다음에 t-6 어차피 순서 상관없으니까 하나씩 지우면서 t 대입하시면 돼요. 하나씩 지우면서 가리면서 지우면 안 되죠. 가리면서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어차피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암산으로 쓸게요. C1, C24, 30T 틀리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 안 틀려요. 자, 그럼 54 이게 마이너스 9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1은 0 나옵니다. 그래서 t가 3 또는 7이에요. 자, 이렇게 t값이 2개 나왔죠. 네, 항상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왜 2개 나왔는지 좀 이해해보고
왜 두 개라는지 이해해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t 값이 두 개라는 것은 t가 두 개라는 건 접점이 두 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가 3인 거고 하나가 7인 거지 딱.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문제 있어요.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문제 0하고 6 사이라 돼 있죠. 네, 그래서 t는 3이에요. 자, 그러면 3 대입해가지고 이 접선 이제 완성시킬 수 있겠지? 참고로 여기 3 대입하면은 대입해도 돼? 대입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얘 기울기 몇이죠? 아니다, 미안하다. 대입하세요. 미안합니다. 6입니다. 대입하면 fx 나와 있어요, 문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가 6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쌤이 생각보다 자주 말하지. 기울기 탄젠트로 연결되니까 탄젠트 몇 도죠? 관련된 게 45도죠. 그럼 45도 직각삼각형이면 1대1 대 루트 2죠.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얘도 6이고 여기 6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3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6 오른쪽으로 가면 몇이죠? 9죠. 그럼 원래 정확히 그린 뭐예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9 지나서 뚫고 가는 거예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생겼던 거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차피 문제 푸는 거니까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근데 혹시 복습할 때 또 뭔가 뭐지? 할까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18로 끝났습니다. 왜냐면 높이 6이고 아래도 6이니까요. 그럼 따라서 18 더하기 이거는 직각삼각형 넓이죠. 그리고 0부터 3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정적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9분의 1 밖으로 빼고 x, x-6, x-9, dx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진짜 웃긴 게 꿈과 희망도 있고요. 저기 x로도 돼 있기 때문에 저걸 더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굳이 할 수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 더 오래 걸려요.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계산하면은 쌤이 다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빨리빨리 좀 하려고 어려우니까 정확히 빨리 하려고 좀 이번 다 풀어왔습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59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되게 쉬워. 농담 아니고 진짜 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만 보면 어렵거든요. 여기 식조 써요. 식조 써요. 그리고 이 절대값 몇 기준이죠? 루트 3 기준이죠. 루트 맞나? 여기 확인도 다 해줘요. 그럼 결국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연습하자. 머릿속에 x제곱 마이너스 3 이차함수 그리고요. 그럼 x축하고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만나죠? 그럼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건데 0 이상이면은 이거지? 양갈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사이로 정리 아래쪽이죠? 네, 그래서 요게 같은 함수식이고요. 이게 식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저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x 때문이야. 쟤도 같이 계산된 그래프라서. 자, 그래서 식을 좀 적어놓고 이제 문제 읽을게요. 얘 나올 가능성 꽤 커. 보기엔 어려운데 되게 쉬워, 이 문제. 그럼 보면은 얘는 이 빨간색은 부호 바뀐 친구야, 안 바뀐 친구야?
안 바뀐 친구죠? 그럼 그대로 쓰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될 겁니다. 자, 파란색은 바뀐 친구죠. 자, 파란색은 바뀐 친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사실 요것만 해두면 쉽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t 범위 줬고요. 이 문제는 t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끼쳐. 우리 문제 풀 때 딱히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림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fx하고 gx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죠. 자, 그거의 그래프가 만나는, 자, 몇 개 만난다고 돼 있네? 4개 만난다고 돼 있죠? 네, 그럼 4개 만나도록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대충 한 4개 만나게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순차적으로 x1, x2, x3, x4라고 하지요. 당연히 문제에서 4개 정확히 줍니다, 몇 개인지도. 자, 그럼 순서대로 그리고 x1, x2, x3, x4라고 하지. 자, 여기까지도 납득됐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쉽다고 한 이유가 단서가 나오거든요. x4 빼기 x1이 5라고 돼 있죠. 근데 x4랑 x1이 요 빨간색 거예요, 둘 다. 빨간색 거야. 아까 작은 순서대로 x1, x2, x3, x4라고 적어 있잖아. 그래서 둘 다 빨간색 거라서 쉬운 거야. 그럼 1대까지 하고 식 좀 만들어 볼게. 그럼 이 x1하고 x2는 x좌표잖아요. 그럼 이 x좌표는요, 이 빨간색 함수랑 주황색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지. 우리는 그걸 방정식으로 근이라고 부르죠. 그럼 쟤는 두근의 차인 거예요. 그럼 두근의 차가 5인 거야. 그럼 두근의 차니까 우리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려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놔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니까 빨간색이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t구나. 얘하고의 교점식 만들어주고 넘겨주시면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거의 두근이 누구랑 누구인 거예요? 그렇죠. x1하고 x4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뽑아낼 수 있겠죠. 자, 뽑아냈다고 칩시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암산할 수 있잖아. 그 정도 머릿속에서. 그럼 곱셈 공식 갑니다. 그럼 25는 두근의 합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c 해주면 여기까지 될 거라서 t값이 3이라고 등장합니다. 곱셈 공식 쓴 겁니다.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요거 풀었어요. 요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놨습니다. 너네 복습하기 편하게. 자, 그리고 나서요, 닫힌 구간 x3에서 x4래요. 여기만 하고죠, 여기. 그럼 x3은 파란색 거고요. x4는 빨간색 거죠. 그때 f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p 빼기 q 루트 3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 색칠하지 마요. 그림 더러워지니까. 아니네. 괜찮네. 색칠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 넓이 공식으로 못 풀어요. 이제 이거 깡으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 둘러싸인 넓이 할 때 두 함수 빼서 계산하잖아요. 그거 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너네 지금 모의고사 풀 때 생각보다 공식 많이 안 쓰고 방금 전 문제도 그렇고 정적분 계산 그냥 억지로 다 했잖아. 그치? 그게 공식 못 쓰게 하려고 해, 일부러. 없을 건데.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 학교 선생님도 알겠지. 너네가 공식 가지고만 문제 풀려고 하는 걸. 물론 그게 내긴 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시간 쏟아야 되는 거지. 답도 봐. P 빼기 Q루트 3 얼마나 아름답게 더럽니. 물론 나는 끝에 계산 안 해주겠지. 식만 만들어 놓겠지. 자, 그래서 정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또 여기 이거 0이네 바로 하면 큰일 나요. 이거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그린 거 아니고 우리 직접 찾아야 됩니다. 깜짝이야. 방해하셔 수업하는데.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럼 t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이제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여기서 x4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기억이라 너무 자세하게 쓰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갑자기 졸라 친절해졌어요. 평소에는 개같이 씩 쓰다가. 자, 그럼 3 대입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따라서 x4는 양수여가지고 3 나옵니다. 이건 별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식하고 직선하고의 교점 찾을 겁니다. 그게 x1, x2하고 x3였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식 잡으면요. x 암산돼요.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암산하면 돼요. 금방 나옵니다. 이건. 자, 그러면은 x2가 더 작죠? 저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x3가 0이에요. 아, 진짜 0이 맞았네요. 우연치 않게 그린 건데. 미안, 나는 알고 있었죠. 자, 그럼 다 왔습니다. 이제 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x3에서 x4까지니까 0부터 루트 3까지는 0부터 루트 3까지는 직선하고 파란색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거죠. 근데 직선이 더 위에 있지. 네, 그래서 또 이거 다시 구하지 마. 왜냐면 직선하고 이차함수하고 뺀 식 이미 여기 다 구해놨어요. 아이씨, 암산했구나.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로 써야 될까? x제곱 더하기 x로 써야 될까? x제곱 더하기 x로 써야겠죠. 왜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기면 이차함수에서 직선 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직선에서 이차함수를 빼야 되니까 반대로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x제곱 더하기 x 써주시고 더하기 인테그랄 루트 3부터 마지막인 아까 몇이었지? 3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식 계산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2차 함수에서 직선 뺀 거죠? 요 기억에 적혀있는 식은. 기억에서 적혀있는 건. 네. 그래서 이것도 부호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 이거 왠지 못 알아들을까봐 했습니다. 캐스너 화이팅! 이 문제 느낌이 쎄. 나올 것 같아서 꽤 많이 쎄하니까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쌤이 쎄하면 80% 확률을 맞아요.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61번도 쎄예요. 오늘 하는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오늘 하는 쪽이. 오늘 하는 쪽이 난이도 그래도 미친 난이도는 아니고 딱 걸친 난이도. 미치기 전 난이도.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이도라. 자, 얘들아,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61번을 할 건데, 이거 하나 잠깐, 이해하고 주입식 교육 좀 할게. 이거는 정말 한 10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 확률로 쓰이는 거거든. y는 fx에 치역이 모든 실수래. 너네 치역 뭔지 알죠? 그림이 그려질 때 그 y 값들. 야, 그러면 이거의 치역은
뭘까요? 머릿속에요. 부족해요. 내가 저렇게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 텐데. 라고 하면은 누군가 제대로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양수 아니에요. 영 껴야죠. 영 껴야죠. 실수가 치역 전체니까 너네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은 절대로 복잡한 걸 하면 안 돼. 그냥 너네는 치역이 모든 실수인 것만 그냥 그려보면 돼. 그럼 가장 단순하게 직선이잖아. 그걸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역은 0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 돼.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절대값 fx라고 해서 무조건 최소가 0인 건 아니야. 왜냐면 fx가 예를 들어 2차 함수야. 근데 x축 위에 붕 떠 있어. x축이 붕 떠 있어. 그럼 그걸 절대값 해도 그대로지. 그렇다고 0 이상이야.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있는 거부터 시작되는 거겠지. 0부터 시작이 아니겠지. 오해는 하면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낼 때 저기 식 전체 절대값 돼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접어서 올리는 스타일을 내려고 낸 거잖아. 사실 이 문제 의도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최소가 0이 다를 80% 90% 확률로 가져가면 돼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접어서 올리게끔 내는 거니까. 네.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최고 차일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자, gx가 나와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몇 차 함수예요, gx는? 3차 함수예요. 자, 계속 연습해 봅시다. 3차 함수고요. 얘는 상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gx는? 자, 이게 확실하게 2초 내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x를 0 빨리 대입할 거 아닙니까? g0은 0이죠. 너네가 gx 3차 함수라 했잖아요. 그럼 g0은 상수항만 남겠죠. 그 상수항이 0인 겁니다. 그건 상수가 없습니다. 그건 0을 반드시 근으로 갖고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문제 쓰이든 안 쓰이든.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 만족하고요. f 국값 구하래요. 2차 함수 식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g4 이상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합시다. 이 G4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제 슬슬 수능 준비도 해야 돼서 이것도 자동 반사로 나와야 돼요. GX가 G4 이상이라는 건 들으면 이해돼요. 얘가 최소값이라는 소리입니다. G4보다 아래 있는 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절대값 아니고 오로지 G입니다. 그럼 다시 gx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gx의 조건 첫 번째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x가 1 이상에서 g4가 최소값이어야 돼요. 30초 정도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번 그거에 맞게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려보세요. x축 그리지 마시고요. y축도 그리지 마시고 그냥 3차 함수 띡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늘 말하죠. 틀려도 됩니다. 아니, 틀려야 더 좋은 겁니다. 복습할 수 있으니까. 자, 앞에 확인하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슷한 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려졌나요? 요 1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4가 결국 무슨 값인 거예요? 극소값인 거죠. 네, 그래서 G'
4가 0이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단서 나왔습니다. G'4가 0이다. 근데 G'4는 결국 F4겠죠? GX식이 나와 있거든요. GX 미분하면 FX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로 갑시다. 절대값 GX가 절대값 G3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에서입니다. 생각해보자. 삼이 여기 있어. 아니, 이것부터 얘기하지. 이게 0 이상이란 보장이 있어? 없지. 자, 근데 문제 의도를 추측하자. 절대값을 줬다는 건 무슨 의도겠어? 접어서 올리라는 의도를 줬겠지. 그럼 아마 1하고 4, 여기 이 그림에서 x축이 반드시 이쯤에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접어서 올린 절대값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무조건 몇이라 했죠? 접어서 올린 함수의 최소값 0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0이어야 돼요. 문제 의도를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x축이 한 이쯤에 있고요. 여기가 3인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1 넣었을 때 음수라는 보장 없습니다. 1 넣었을 때 음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그림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왜냐면 아까 G0이 몇이었죠? 0이었죠. 0을 근으로 갔죠. 여기가 0일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이렇게. 그럼 1의 위치가 잘못됐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용이잖아. 그래서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죠. 1이 한 여기쯤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 완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서로 정리할 수 있는 게 G0은 0이었고 그 다음에 G3도 0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근 모르니까 K라고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GX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요. GX 최고 차항수 몇일까요? 3이요? 저 모자만 아니었으면 한 대 쥐어 박는 건데. 네, 농담이고. 자, 최고 차항 3분의 1이죠. 3분의 1 x, x 마 3, x 마 k 이렇게 식 만들어 줄 수 있겠지? K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 있네. G'4가요. 이거 미분해서 4 넣으면 0인 거죠. 네, G'4 대입합시다. 자, 그럼 또 가겠습니다. 3개짜리고요. 네, 3분의 1 해주고 자,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난 뭐부터 할까 이번에. 요거 지우고 4 넣을게요 먼저. 그럼 4입니다. 근데 가운데 거 지우고 4 대입하면요 분배까지 할게요. 16 빼기 4K. 자, 어이구.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지워야 되냐? 아무것도. 요거 지워야겠죠. 그리고 4 대입하면은 4-K. 이게 0인 겁니다. 그래서 K가 5분의 24까지 나옵니다. 나도 당황했어요. 다시 한번 계산해봤어요. 자, 근데 괜찮더라고요. 5분의 24 나와도. 왜냐 문제가 뭐 구하는 거죠?
F9 구하는 거죠. F9를 G로 바꾸면 뭐니? F9를 뭐라고요? G'9 구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다? 결국 여기 미분에서 9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계산 연습 한 번 더 보여주게 G'9를 같이 해봅시다. 또 3분의 1 괄호 열고요. 자, 9 대입하겠습니다. 맨 뒤에 거 먼저 지우고요. 두 개 지금 54 이해되시죠? 가운데 거 지우고 9 대입하면요. 9분의 1 빼기, 아니 81 빼기 5분의 216. 연명 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54 빼기 6K. 여기까지 나옵니다. 아, 6K가 아니죠. 아이씨, 미안. 요것도 K로 바꿔놓고 한 번에 계산하자. 9K. 3분의 1 108 189 빼기 15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 넣으면 약분 돼요. 3분의 1 곱하기 189 빼기 72 3분의 117 약분하면 39. 이거 3개짜리 지금 2문제째 3개짜리 미분하고 있으니까 꼭 연습해봐야겠죠? 하나하나 다 쓰고 대입하는 게 아니고 지우고 대입하고 지우고 대입하고 지우고 대입하는 식으로.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꼭 이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의도에 따르면 거의 이러고 쓰입니다. y는 fx의 최소값은 0이다. 절대값 fx의 최소는 0이다. 자, 다음 6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세 양수 ABK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예요, 셋 다. 그리고 fx가 그지 같은 게 또 K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도 좋은 단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네요. 뭐죠? 미분 가능이라는 게 나오죠. 뒤에도 안 춥니? 괜찮아? 효정 안 추워? 쟤 안 추워? 걔 추워? 틀어봐. 중화면이 둘다 태워야지. 보자.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연속이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AK는 자, K 대입해 줄게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 그 다음에 미분해서 갖다 할게요. A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전혀 문제 없죠 지금? 식 하나만 더 있었으면 A, B, K 다 구할 수 있는데 식이 2개밖에 없죠? 그럼 문자 통일은 가능하겠지? 자, 옳은 거 찾아랍니다. 기억 보자. 그래서 A, 니은 K 이렇게 알려주네요. 식 하나씩. 그 말은 A, B, K 다 구하라는 소리인 거죠. 근데 A가 1이래? 그러니까 F'K가 1이니? 근데 K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요거 미분한 값이나 요거 미분한 값이나 똑같겠지.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그럼 위에 걸로 하는 게 당연히 더 쉽겠죠. 그럼 A가 1이면 X죠.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K가 3이라고 했고 그때 A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K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A, B, K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니은 갑니다.
K가 3이래요. 위에 거에 대입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아래 거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대입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8 더하기 12b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죠. 약분하고요. 그럼 b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 나옵니다. 자, 그럼 니은 끝났어요. 왜냐? K3이라고 했고 B 루트 3 나왔죠? 여기 A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 루트 3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되게 선물 주는 문제지. 그래서 내 생각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 게 전례가 있어. 너네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조금 잘 내는 편이긴 해. 잘 내는 편이긴 해. 근데 이제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진 않을 거고 어떻게 낼 거냐면 기억 니은 지워버리고 디귿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미분 가능하면서 요거다. 그때 어쩌고 저쩌고 구해라. 이렇게 디귿만 껴서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복습할 때 기억 니은은 그렇게 별로 집중하지 마시고 디귿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변형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FK랑 F'K가 같다라고 돼 있죠. 예, 여전히 또 식 준 거예요. 그럼 A, B, K 다 나온다는 소리인 겁니다. 식도 또 줬으니까. 자, 그럼 FK랑 F'K가 같대. 근데 이거 아니? 얘가 지금 FK예요. 이게 아까 문제 나와 있을 때 K 대입한 거죠. 아래쪽이 뭐예요, 이게? 이게 F'K예요. 근데 이 둘이 같다고 돼 있죠. 그럼 이 네 개씩이 다 어떤 거예요? 이 네 개씩이 다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디귿은 결국 AK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 요거 A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같다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 상태에서 우리가 문자 구할 수 있게만 식을 쏙쏙쏙 뽑아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건 너네가 한번 해보자. 어떤 식을 뽑아오면 좋을까? 뭐는 뭐? 이제 너네가 뽑아보는 거야. 그렇죠. 그거부터 보여야죠. 가장 단순한 거부터 보여야지. 첫 번째로 AK는 K부터 갖고 와요. AK는 A부터 갖고 와야죠. 연립방정식이야 저거. 우리가 막 뽑아오는 거야. 그럼 K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A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식을 갖고 올 거냐면은 이 식이랑 이 식 갖고 올게. 이 식이랑 이 식. 왜냐면 K를 알았거든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 넣어서 3B 제곱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B 이렇게 되겠고, 그럼 3B 제곱은 3B 제곱은 1대 가지고 B 양수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A만 구하면 끝나죠? A는 요거씩 쓸게요. 여기 적혀 있는 거. 요거 쓰겠습니다. 왜냐면 A는으로 대놓고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 이렇게 적히겠지. 그럼 지금 A, B, K 다 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평소 수업했던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죠, 보면.
자,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죠. 자, 그럼 이거는 미리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합시다. 너네 a, b, k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둘러싸인 넓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도 잡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한 a, b, k가 b랑 k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는데 a가 좀 선 넘게 더럽죠. 그래서요, 얘는요, 구한 문자 있지. 구한 문자. 대입 후 계산하지 마시고요. 넓이 계산 후 구한 문자 대입하세요. 이 차이가 좀 큽니다. 구한 문자를 먼저 대입해가지고 식 만들면 미쳐 날깁니다. 넓이 계산 후 구한 문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대신 K는 1이니까 너무 쉬운 숫자잖아. 걔는 쓸게. 그럼 1 기준으로 왼편은 AX죠. 근데 A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는 0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너네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차함수는요,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요. 네, 잘 됩니다, 그거. 근이 뭐하고 뭐 나오죠? B랑 3B 나와요. 그러면 3B가 더 크겠죠? 근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3B랑 B 맞는데? 맞네. 에이, 또 째려본다. 그리고 미분도 가능하다 했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있잖아. 이거 문제 풀 땐 별 상관 없거든. 문제 풀 땐 별 상관 없는데 그냥 너네 평소 좋은 습관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절대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뾰족점 되게끔 여기가 스무스하게 연결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B예요. 아까랑 또 비슷하죠. 이 넓이가 3분의 1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이차함수 넓이 더해줘야겠지. 또 재수없게 공식 못 쓰지. 그래서 이 문제도 나올 가능성 높아서 변형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까지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학교 시험에는 너네 정적분 계산 빡세게 하는 문제를 분명히 낼 겁니다. 넓이 계산할 때. 공식 못 쓰게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팁까지 일부러 그래 적어둔 거예요. 계산할 때 그렇게 해라. 자, 그럼 갑니다. 1 넣었을 때 여기 y 값은 a였기 때문에 2분의 1 a가 삼각형 넓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b까지 이차함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b 알지?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숫자는 아니니까 a만 나중에 대입하자. a만 나중에 대입하자. 그럼 루트 3이 되겠죠? 범위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였으니까 4루트 3x 더하기 마이너스 3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까지 되겠네요. 아니면 아니다, 하지마.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하라는 거였어요. 아까 쌤이 말한 거는. 잠깐 스탑. 그러면 여기서는 A가 등장하겠어, 안 등장하겠어?
안 등장하겠죠 여기서는. 네, 그럼 이제 A는 여기서 대입해도 괜찮겠죠.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근데 B가 무슨 루트 3분의 1. 이렇게. 땡큐. 쌤 참 유리화 안 하죠? 따라하세요. 유리화는 무조건 마지막에 하는 게 이득입니다. 무조건. 자, 그럼 A-2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분의 2까지가 나올 거고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쌤 정적분을 좀 암산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 암산 말고요. 일단 조용히 할게요. 와우. fuck. shit. 잠깐만. 루트 3분의 6. 그리고 빼기 제이야 바로 꼭 쳐 이렇게. 둘도 마찬가지야. 정적분 할 때 괄호 치면서 해야 계산 실수 안 하다. 특히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실수 많이 해요 우리. 이거 나도 많이 해서 그래. 쌤은 저게 습관이 돼 있어요 괄호 치는 게. 1 넣으면 아씨 또 말하면서 하다가 또 잘못할 뻔했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1.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친구 날라가고요.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 나와요. 그 디귿이 맞습니다. 절대로 A, B, K를 대입한 상태로 식 만들지 마시고 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한 문자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느낌이 세요. 일단은 넓이 공식을 못 쓰는 문제 웬만하면 좀 다 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67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연수가 1이래요. F0은 1이랍니다. 3차함수 fx가 있고요. 양의 실수 p라고 돼 있고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 보니까 g'0는 제로라고 돼 있죠. 그럼 너네가 여기서 받아가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gx가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0을 기준으로 조각 나있는 조각함수잖아요. 그럼 0에서 이럴 때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성을 봐주는 게 좋거든요. 물론 정적분 계산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어 아니겠어? 연속이겠지. 이거 내가 저번 주 너네 할 때 아마 속도가 속도 그 문제에서 얘기했을 거야. 정적분 계산 자체를 하려면 애초에 상황이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은 볼 필요 없이 연속일 거야. 실제로 넣어보면 연속 맞습니다. 둘 다 0 나와요. 0 넣으면. 그럼 미분 가능한지 좀 알아볼까요? 그럼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건 상수잖아요. 그리고 이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하는데 속미분 해봤자 1이니까.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f'(x 플러스 p 여기까지 적히겠죠. 그럼 0 넣고 0 넣으면 둘이 같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 없죠. 자, 이제 얘 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둘이 같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가조건 끼면 맞습니다. 왜냐면 G'이라고 돼 있죠. 애초에 프라임이라는 건 미분을 했단 소리죠. 그럼 당연하게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겠어? 불가능하다는 거겠어? 가능하다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둘이 미분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받아가야 되는 게 가족권에서 저 G'0이 0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이라는 것까지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은 F'-P랑 F'P가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게 몇으로 같은 거예요? 가족권 껴서 갑시다. 0으로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P랑 P가 근이네요, F'이.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P랑 P 넣었을 때 0으로 갔다가 근 말고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줍니다. 뭐냐면 X는 0대칭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네 이차 함수 아래로 굴른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X축이 평행관성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교점 두 개가 발생하겠죠. 그 가운데가 대칭축이에요.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y 값이 서로 같대, 이차 함수가. 그럼 그거의 중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랑 P가 y 값이 똑같잖아. 그럼 그거의 중간인 0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겠지. X는 0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Y축이라고 부르죠. 그럼 결과적으로 Y축 대칭인 거네요. F' 2차인데 Y축 대칭이야?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쌤이? 우함수 얘기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F'이 우함수인 거지. 그럼 F'이 우함수인 거고, 그럼 F는? 뭐라고? 라고 하면 혼나지. 적분상수 때문에. 적분상수가 없었으면 기함수가 맞아. 주아 말대로. 그럼 0,0대칭이겠지. 근데 적분상수가 0인지 아닌지는 G0이 0이라고 해야 되는데 G0이 0인가? G0은 0이래. 뭔 소리야. 지금 F 하고 있죠. 또 조심하세요. 이거 G 아니? 우리 이거 F 공부하는 거, 이거 F 공부. 근데 F가 0이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기함수는 아닌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fx는 0,1대칭 함수예요. 이게 이제 우리 수업 때 아이디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fx식을요 바로 만들 수 있어요. 0,1대칭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점대칭식 구하는 것도 몇 번 연습했죠. 이게 세상 멋있게식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고급 스킬. 정석풀이. 네, 정석풀이가 훨씬 쉬워. 자, F'은 최고차의 수가 몇일까요? 3이겠죠. 미분한 거니까. fx가 그 거시기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라 했잖아. 그러면 3 하고 마이너스 p랑 p가 근이니까 이렇게 바로씩 만들면 되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분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x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c 붙는데 0,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헐빼 간단합니다. 근데 당연히 첫 번째 거 너네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한 겁니다.
이 위에 게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지금 A도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럼 A 구하려면 이거 미분해가지고 P 넣어서 0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딱 공부용입니다, 이거.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fx는 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fx가 0,1대칭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설명할 게 사실 저 0,1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가지고 식만 안 만들 뿐이지 이 첫 번째 내용이 이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조건 아예 나조건이었나? 자, 그럼 이제 요거 풉시다. 0부터 p까지 gx가 2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p까지니까 아래씩 쓰면 되겠지. 그럼 fx 플러스 p 빼기 fp 이게 20이란 소리인 거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림으로 잠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F는 현재 몇 콤마 몇 대칭이라 했죠? 네, 0,1대칭인 삼참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랑 P가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이니까 FP는 우리가 몇인지 몰라서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이렇게 붕 떠있단 보장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상관없어서 지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fx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 플러스 p 빼기 fp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fx에서 얘 되려면 평행 이동을 통해서 하겠죠? x축 몇 칸 가고요? 마이너스 p 칸 가죠. 그리고 y축으로 fp 칸 내리죠. 여기가 fp지. 여기가 fp지. 그럼 fp 칸 내리면 이게 원점으로 딱 가겠죠. 접하겠죠. 그럼 이제 보면은 이 삼차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p 칸 가요. 그럼 이 p가 몇으로 가죠? 0으로 가겠죠. 그럼 이게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fp 칸 내리니까 일로 딱 접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푸는 거예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까지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너네 시험 풀 때는 이거 그릴 필요 없습니다. 시험 풀 때 그냥 이거씩 조작할 거거든요. 그래프 확실하게 이해하는 취지로 이거 한 겁니다. 평행이동은 언제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온 김에 쓸까? 나온 김에 쓸게.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 p 보여요, 왼편에?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p 칸 간 거죠. 그럼 여기 뭐예요? 아니다. 그 그래프 그리고 푸는 게 더 낫겠다. 아, 말 잘못했다. 그래프 그리자 그냥. 이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하는 게. 자, 여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p죠. 갑자기 이거 왜 했을까요? 길이비 통해서 나머지 항을 찾을 수 있어서요. 그럼 나머지 항은 찾으면 뭐예요? 이거 씻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게 교점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몇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못 들었어요 진짜로. 마이너스 3이라 했어요? 마이너스 4라 했어요? 네, 마이너스 3p예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p예요. 그래서 얘 식이 최고 차이의 수가 1이기 때문에 0이 중근이고 3p가 나머지 한근 이렇게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전개해서 하기 쉽겠죠? 대입해서 하면 되겠지? 이거 그래프 그려요? 아까 하면 취소입니다. 그래프 그려야지 너네가 시간 단축이 훨씬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단순 무식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S 플러스 P 넣어야죠. 그래? P도 넣어야죠. 난리 부스를 쳐야 돼요. 아니면 뭐 조금 머리 쓰는 친구는 이렇게 하겠죠. X축으로 P칸 평행 이동시켜서 하겠지. 그래서 여기 fx로 만들어버리겠지. 근데 여기가 P부터 2P까지가 돼버리죠. 그건 또 대입해서 계산하기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왜 그 3차 함수, 4차 함수 계속 보라고 했는지, 왜 개념 설명을 했는지 다 쓰이는 겁니다. 쌤이 설명했던 것들이. 네, 그럼 답 내주시면 깔끔하게 66 금방 나와요. 심지어 여기 0부터 P이기 때문에 적분하고 P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식 되게 깔끔해지죠. 66입니다. 답은. 다시 여기서 복습 잠깐 할게요. 얘기, 언급. 자, 고급하고 정석으로 나눠놨잖아요. 고급으로는 식은 만들면 안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단 여기 0,1대칭까지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 만들 때는 정석대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딱 하나만 하고 조금 쉽시다. 딱 하나만 더 하고. 몇 개 써요? 하나.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둘, 셋. 아니,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5개 정도 됐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자잉. 자, 요거는 이거 진짜 나 이거 내 약 파는 거 다 팔리면 안 되는데. 아이씨. 요거 노던데 고3 때 이제 나와가면 집중 탐구하면서 공부할 시기거든. 이거를 뭐라 부를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선택함수라 불렀어. 얘기한 적 있니? 네, 표정 보니까 없네요. 예, 안 했네요.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야. 자,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고요. n 자연수인 상태에서 저 범위에서 저 식을 카르죠. 양쪽에 절대값 돼 있는 거 보이나요? 예, 선택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너네가 절대값 2개 돼 있을 때 쌤한테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 냅두고 하나만 풀마 붙이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fx는 풀마 2차식인 거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읽을 때 뭐예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뭔지는 모르는 거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 고르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평소에는 안 했던 이유가 평소에는 그걸 할 일이 없었어요. 둘 중 하나 고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봐봐. 일단은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금이 n-1라고 n이죠.
n-1라고 n입니다. 그래서 여기 n-1부터 n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 넣으면 0부터 1이죠. 2 넣으면 1부터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가 지금 0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4등분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n이 1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1이죠. n이 1일 때니까 0부터 1이죠. 0부터 1이고 그럼 fx는 6x 곱하기 x만 시리즈 절대값하고 그러면 위로 볼록이었으면 이거고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이거겠지. 다시 얘기할게요. 수능 때 자세하게 내가 수업 다시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두 탕 나와 있죠. 절대값 두 탕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값 여기 한쪽에만 돼 있을 때는 아니에요. 한쪽에만 돼 있을 때 우리 접어서 올리는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 돼 있을 때 있지. 두 개 돼 있을 때는 선택함수라는 이름하에 설명이 고3 때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거 그냥 침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절대값 두 개일 때 쓰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아래 중에 하나 고르고요. 위아래 중에 하나 고르고 위아래 중에 하나 고르고 위아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볼게요. gx가요 이거래요. gx식이 이거래요. 자, 근데 x는 2에서 최소값 몇 가지래요? 0가지라고 돼 있죠. 너네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2에서 최소값 0을 가지라는 건 값이 y값이라 했잖아. 그럼 2일 때 0이란 소리인 거지. 그럼 g2를 계산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 이게 0이란 소리인 거죠. 그럼 둘이 연결 안 돼요. 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넘겨버릴 겁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랑 인테그랄 2부터 4까지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거예요.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보는 거고요. 2부터 4까지니까 여기 보는 거거든요. 그 둘의 정적분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0부터 2까지를 너네가 선택했다고 쳐. 그럼 이렇게 선택했어. 예를 들어. 그럼 0부터 2까지 정적분은 이거겠지.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2부터 4도. 그럼 오른쪽도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만 결과가 같을 거 아니야. 아래쪽 거로 잡게 되면은 이거랑 이거니까 안 되잖아. 같을 수가 없겠지. 왼쪽 오른쪽이.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더 알면 끝나. 뭐냐면 이건 알겠어. 근데 0이라고 해놓고 굳이 뭐라고 적혀있어? 최소값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gx가 최소여야 돼. x는 2에서. 그럼 이제 너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f거든. 근데 우리는 gx가 최소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gx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겠지. 최대 최소 할 때는 항상 쌤이 그림 그려서 문제 풀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려면은 gx 자체식이 복잡하잖아 지금. 미분해야겠지. 그럼 g'x를 구하게 되면은 2 곱하기 0부터가 아니라 2fx 이렇게 나와요. 한번 미분하고 해보시면 되는 게 요거 미분하면은 x 집어넣어서 fx죠? 요거는 x 집어넣을 건데 이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 나오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fx가 되겠지? 그래서 2fx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G'X는 즉 G의 도함수는 fx라는 거야. 얘에 의해서 이게 f거든. 얘에 의해서 gx 그래프가 결정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생각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2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올라갈수록 좋아, 내려갈수록 좋아? 내려갈수록 좋겠죠. 2에서 최대한 내려가게끔 만들어야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럼 어때? 오른쪽도 이렇게 골라야 되지 무조건. 그럼 이제 너네가 그래프 그려보면 어때?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지금 풀 부호 체크하고 내 선 내려가지고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럼 2에서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4에서 최소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마마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당연히 뿔뿔로 고르면 되겠어요? 그럼 그래프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건 아니겠죠? 그럼 그거예요? 풀마 아니면 마풀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효정이 감 좋은 줄 볼까요? 풀마 할까요? 마풀 할까요? 풀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풀마 이렇게 골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 2부터 4까지도 정적분 값이 같아야 되니까 풀마를 해야 되지.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반대로 해도 괜찮아요. 정적분의 결과만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골라야겠죠. 감 좋은 줄 볼까요? 좋아? 풀마 할래요? 마풀 할래요? 풀마요? 이것도 감 좋네요. 예, 이게 답입니다. 자, 답 안 되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씨, 이렇게 감들이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올라갔다가요.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3에서 최소예요. 그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풀마니까 이제 그려봅시다. 자, 그럼 처음 올라갑니다. 자, 내려갈 차례죠. 둘의 넓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자, 그럼 얘가 올라간 만큼 똑같이 내려가야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2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가고 또 똑같이 내려오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2에서 최소 맞나요? 2에서도 최소고 4에서도 최소고 0에서도 최소인 거니까 2에서 최소도 맞는 거죠 결국. 끝났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 이거 지우지 마세요. 복습할 때 제대로 봐야 되니까 이게 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문제가 그러면 2분의 1부터 4까지 fxr이죠.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2분의 1이면 여기 절반부터 4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넓이 계산 아니죠? 정적분 계산이죠. 그럼 이렇게 둘이는 몇 되겠어요? 0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둘이 계산할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반쪼가리죠. 그럼 둘이 더하면 결국 남는 게 요거 반만 남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네.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이 넓이의 반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지. 정적분이니까. 드디어 공식을 쓸 수 있는 타임이 왔어요.
자, 조심. 최고차인수 몇으로 돼 있나? 6으로 돼 있죠. fx 거기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6분의 6이니까 1이겠죠? 두근의 차 1이죠? 그럼 결국 1이죠. 넓이는. 근데 1인데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선택함수. 절대값 두 개 들어있다. 양변에 다. 그러면은 선택함수다. 둘 중 하나 고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택함수가 저 절대값 두 개 말고 다른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이번에 없네. 원래 언니 작년에는 있었거든. 얘도 있고 걔도 있었는데 걔가 없어졌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71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71번 봅시다. 자, 오늘 새로운 거 했어요. 지금 내 약 다 주고 있습니다. 아이씨, 선택함수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얘가. 자, 뭐냐면, 자, 이 공간 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고요. 자, 현재 무슨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죠. 자, 그럼 아래로 블록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겠습니다. A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F'A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FA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기하셨으면 잠깐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A를요, 너네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접선을 계속 그어보세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대답해보세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항상? fx가 위에 있어요? 접선이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죠. 그게 아래로 볼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특징이 fx가 이 접선보다 위에 있거나 딱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아볼의 특징이에요. 그럼 위로 볼록의 특징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로 대충 한 이쯤에 A 잡고 접선 그어봅시다.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항상 접선이 위에 있죠. 네, 이게 위로 볼록의 특징입니다. 자,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요게 이 문제 핵심입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고 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니, 그거 아니구나. 자, 문제 가겠습니다. 최고 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고 다음 식을 만족한답니다. 다음 조건을. 자, x1이 x2보다 큰, 아니 x1이 x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죠. x1부터 x2까지 ft 빼기 fa가 인테그랄 x1 아무튼 저거보다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없어 이 소리예요. 무조건 여기여야 되고 이거 말고는 없어 이렇게야. 그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3 이상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요 조건을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럼 이 범위가 똑같은 거 확인되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통식을 넘길 겁니다. 그럼 넘기게 되면요, x1부터 x2까지 ft 빼기 여기다 괄호 칠게요. 이렇게 f 프라임 a t 빼기 a 더하기 fa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식을.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넘겨서 요거랑 얘랑 마이너스를 묶은 겁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내용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x1, x2가 항상이에요.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한 거거든요. x2가 더 크다고 했죠. 그 말은 2부터 1까지 이런 거 안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2부터 1까지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이 정적분 값이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 함수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얘가 음수인 부분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음수인 부분만 범위 잡아버리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fx인 거고 이게 뭐인 거지? 접선인 거죠. 그러면 결론을 이제 드릴게요. 그럼 이 함수가 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이게 fx랑 접선하고의 교점인 거잖아. 그럼 이 fx랑 접선할 때 그 접선은 무조건 아래로 볼록 쪽에서 접선이 생겨야 된다고. 자, 왜 이 얘기냐?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래 볼록과 위로 볼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함수야. 그럼 이제 너네가 접선이라는 걸 일단 눈치를 채야 돼. 근데 접선을 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접선 만들 수 있고 이쪽에서 접선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접선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접선을 만들 땐 어느 쪽에서만 접선을 만들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인 쪽에서만 접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아마 해설지 한번 봐보시면요, 이러한 설명이 없어요. 뭐 평균값 정리든 뭐든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거든요. 나랑 한 얘기가 완전 딴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해설지가. 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거, 요거 넘겨가지고 오른쪽에 접선식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fx식이라는 거. 그럼 둘의 교점식이 나와 있는 건데 정적분 값이 무조건 0 이상이려면 이 함수 자체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 쪽에서 접선을 만들어야만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접선을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아이고야. 얘를 이제 공부해 봅시다.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 쪽에서 접선을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린 그림이에요. 왜냐? 지금 보면은 잠깐만. 그럼 결국 이거 알아야 되구나. 그럼 결국 설명해야겠다. 그럼 아래로 볼록 쪽에서만 접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둘 다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언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계산은 안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이름하에 배웠죠? 변곡점이라는 이름하에 배웠어요. 변곡점이라는 이름하에 배웠습니다. 그럼 변곡점이 대충 여기에 있겠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래로 볼록이었다 위로 볼록 바뀐 대충 이 지점. 요걸 갖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돌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왜 틀렸는지. 자, 봐보자. 이 그래프가 틀린 건데 이거 그림을 조금만 더 제대로 그리면
잠깐만. 이렇게 선대칭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봐봐.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 나 조건, 그 문제 나와 있는 조건 만족시켜, 안 시켜? fx보다 접선이 더 위에 있잖아, 지금. 만족시키죠? 이 시뮬레이션 그냥 돌리는 거야. 여기서 접선 만들어도 어때요? 만족시키죠? 극소에서. 근데 살짝 아래로 볼록인데 일로 왔어요. 그럼 접선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접선이 더 위쪽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쪽에 있는 게 있죠?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A가 다시 여기 있어도 식 만족시키죠? 접선이 계속 그거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만족시키죠? 여기서도 만족시키죠? 여기서도 만족시키죠? 여기서도 만족시키죠? 여기서도 만족시키죠? 근데 여기서 살짝만 일로 간 순간 만족이 안 되죠? 그럼 그 말은 A가 있을 수 있는 곳의 자취가 요만큼이란 겁니다, 일단. 그럼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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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오면 어때요? 되죠?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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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지. 그러면 자취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A가 가능한 영역이야. 안 되는 그림이 아니었구나. 되는 그림이야. 왜냐면 A범위 알려줬죠. 몇하고 몇 이하, 몇 이상. 이제 저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럼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가 1이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고요. 이런 그림도 돼요. 만약에 4차가 이렇게 선대칭이 아닌 이렇게 생겼어. 비대칭으로. 비대칭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동시에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 그림도 가능해요. 왜냐면 봐봐요. 이제 시뮬레이션 또 돌려보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공통 접선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얘 여기 되죠? fx 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이거야. fx가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요. 여기 공통 접선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살짝만 일로 가면 어때요? 안 되죠? 접선이 더 위에 있는 게 생겨버리죠. 그럼 또 자치 체크하면 뭐예요? 이만큼이죠. 안 되고 쭉 안 되다가 여기서 또 되죠. 여기서 또 되지. 그리고 영원히 되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일부러 살짝 꼬았습니다. 여기 극소라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살짝 꼬았어요, 여기. 이렇게 한번 꼬았습니다, 선을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꼬면 안 되겠구나. 한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극소 아니에요, 여기. 이 점. 여기 접점이 있죠. 극소 아니에요. 극소는 접선의 기울 0이어야 돼요. 이거 접선의 기울 0 아닙니다, 여기.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가 1인 거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림은 가능해요, 이제. 막말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것도 요걸 기준으로 가능하겠죠. 그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네? 알았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일단 여기 그림 자체, 에? 아이씨, 다 틀린 거였어? 에이씨. 역시 기억력이 한계야.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첫 번째, 누가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fx가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접선은 아래로 블록 쪽에 생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 이거 말고도 지금 그린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 연습할 때 심심하진 않겠고 연습할 때 그려봐.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준 거야.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줘라고. 자, 그럼 이제 식 만들어 보자. 그럼 다시 이 두 가지 말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럼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결국. 공통인 특징이 있어.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요 4차 함수랑 요 선을 이렇게 접하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두 번째 경우는 이 선하고 접하지. 그러니까 공통인 특징이 뭐냐면 결국 4차 함수랑 직선이 몇하고 몇에서 접해야 돼?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접해야 된다는 게 공통인 특징인 거야.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래서 이 직선식은 모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둘게. 왜냐면 이거라는 보장 없잖아 지금. 사실 그리고 얘랑 보장도 없잖아. 근데 공통인 특징은 4차 함수랑 마이너스 1과 3에서 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점식 만들 거예요. 진짜 이 교점식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fx랑 ax 플러스 b를 뺄 거야. 뺄 거야. 근데 최고차인수 1이라 했나 아까 f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각각 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말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자 몇 개 남았네? 몇 개만 구하면 되네? 2개만 구하면 되겠지. 식이 몇 개 필요하겠네? 2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기 끝. 아마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해설지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거 외워! 이럴 겁니다. 왜냐? 그래도 내신은 맞출 거거든. 사실 내신, 정말 내신용이잖아요? 이거 외우면 돼요. 외우면 끝나요 그냥. 내신용이면. 근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최종 5 맞추고 난리가 나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따 해설지 잠깐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풀이가 돼 있는지. 나 오늘 이해됐지? 해? 자, 1 넣으면 15래요. 1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이거 미분할 때 이렇게 하면 돼. 둘 다 속미분하면 1 된다는 거 확인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쓸 거죠. 앞에 거 미분할 때 뭐예요? 2 내려오죠? 그러면 잠만 1 안 넣었다. 1 안 넣었다. 4 곱하기 4.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식 등장했고, 자, 두 번째는 미분해서 1 대입할 거니까 미분해서 1 넣은 게 1이라고 했으니 1 빼기 A는 5병 갑니다. 2 내려오고 1 둘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4 이해됩니까? 2 내리고 차수 하나 준 상태에서 1 대입해 주시고 뒤에 거는 그냥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뒤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거죠. 근데 뒤에 거 미분할 때도 여전히 2는 내려오죠.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이번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보여줄게요. 2 내려왔고요. 1 대입해서 2 됐고요. 여기 1 대입해서 제곱하니까 4 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2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4예요. 그럼 여기 차수 1이죠 지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미분은 간단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A는 1이에요.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문제 F4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F4 구하면 F4 빼기 4A 빼기 B는 4 대입하면은 25까지 나와서 F4는 25 더하기 4 빼기 2니까 27까지 나오겠네요. 답이 4번. 자, 원리 완벽하게 이해됐죠? 이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얘를 넘겨서 F랑 접선하고의 관계의 식이 나온다는 거. 요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설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